이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뭐 확장운도 들어오고요, 뭐 취업할 수 있는 운도 들어오고요, 또 연애할 수 있는 운이 들어오긴 해요. 직장을 아직 안 그만두셨다면 그 자리에 있으셔도 올해 그래도 인정을 받으신다는 거, 올해 승진운도 있고 하니까요, 버티시는 게 낫고요. 안녕하십니까, 만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2025년이 얼마 남지 네네네네.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 네. 정말 조심해야 되는 띠와 나이를 한번 알아보려고 아, 합니다. 예. 이게 뭐 좋은 것들을 잘 참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네. 조심해야 될 것들을 잘 피해가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선생님께 생각하셨을 때 조심해야 될 띠와 나이 한번 몇 가지 정도 좀 뽑아주시죠. 한 3-4가지 정도 되겠네요. 세네 가지. 네네네. 그러면 첫 번째로 뽑아주신 띠는 어떤 거죠? 88년생 용띠. 그 38세 용띠 같은 경우는요, 내년에 좀 본인이 이제 24년도에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아마 진퇴양난이라 뭐 이거저거 해도 잘 안 될 수도 있고 연애도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뭐 확장운도 들어오고요, 뭐 취업할 수 있는 운도 들어오고요, 또 연애할 수 있는 운이 들어오긴 해요. 그렇지만 너무 기대에 부풀다 나머지 약간 경거망동해서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망신수가 조금 따라오시기 때문에 약간 본인 사업을 하기보다는 누구 밑에서 하거나 아니면은 남이랑 같이 동업을 하거나 아니면 샵인샵으로 하시는 게 오히려 낫고요. 만약에 취직을 했다 하더라도 이직을 준비하지 마시고 한 3년 정도는 거기에 버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새로운 것들을 혼자 스스로 하려는 것보다 네. 어떤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이 그쵸. 누군가를 도와주고 자기도 상생할 수 있는 길로 가시는 게 용띠한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내년 12달로 봤을 때 네네. 어떤 달을 제일 중요할까요? 제가 볼 때는 음력 3월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음력 3월에 약간의 호흡기 질환이라든가 알레르기 질환 조금 고생하실 수 있고요. 조금 건강상에 좀 이상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여파가 올해까지 올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7월 달에는 약간 사기를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문서상에 누군가가 막 제안을 했을 때 약간 검토를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좋습니다. 좀 궁금한 게 네. 이렇게 좀 안 좋은 것들이 들어왔을 때 네. 미리 알고 내가 좀 노력을 하면 이게 개선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삼재도 그렇고요. 뭐 내가 이제 운이 나쁠 때 개운법들이 존재하는데요. 용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용궁자손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용자가 들어갔을 경우에 물고기를 안 드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날거를 안 드시는 게 좋으니까 회 떠서 먹는 생선을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가에 가셨을 때 방생이라는 걸 하거든요. 방생하는 것도 아무래도 이분들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개운법까지. 네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네. 우리 88년생 용띠 분들도 잘 네. 참고하셔서 네. 2025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로 뽑아주신 띠는 어떤 걸까요? 호랑이띠인데요. 호랑이띠 중에서 40세가 되시는 호랑이띠 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40대 호랑이띠 분들이 아마 직장에서 아마 이직을 제일 많이 하셨을 걸로 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욱하는 성정 때문에 아니면 인간관계가 힘드셔서 그만두고 나오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분들이 올해 재취업을 하실 건데 혹시 직장을 아직 안 그만두셨다면 그 자리에 있으셔도 올해 그래도 인정을 받으신다는 거, 그리고 그 전에 있던 직장에서 힘들긴 하셨는데 본인도 뭐 짜증도 많이 나시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오해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시니까 약간은 이해하는 부분으로 가신다면 이직을 굳이 안 하셔도 올해 승진운도 있고 하니까요. 버티시는 게 낫고요. 이미 뭐 이직을 하셨다고 하면 또 들어간 직장에서 또 올해 또 이직운이 또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력 5월달 정도에 또 이직운이 또 오실 수 있어요. 옮기지 마시고 있던 직장 다니셨으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네. 그 좀 욱하는 성격. 네.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나 봐요. 네네. 욱하는 성격도 있고요. 또 이게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까 밤잠을 많이 못 주무셔서 막 낮에 많이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업무적으로 성과가 많이 안 나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짜증이 많이 나셨을 거로 예상이 되니까 심리적인 게 많이 작용하셨을 거니까 업무적인 효율이 없어서 직장에서 인정 못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체력적인 것도 그렇고 정신적으로 안정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많은 거니까 약간의 남 탓보다는 본인이 본인을 위로하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 호랑이띠 분들 네. 그런 개운법은 좀 뭐가 있을까요? 호랑이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넓은 들판이나 뭐 넓은 평야 같은 데를 조금 많이 이렇게 산책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아무래도 등산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이 너무 힘드시면 뭐 푸릇푸릇한 그런 뭐 수목원도 좋고요, 뭐 등산도 좋고요. 우리나라는 산지가 80%잖아요. 그래서 산에 가서 등산하시는 거 강추해 드릴게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로 뽑아주신 띠는 어떤 띠일까요? 다시 뽑아드릴 띠는요, 68년생 원숭이 띠거든요. 아무래도 재물적인 욕심이라든가 재물적인 풍요가 아무래도 24년도 하반기 정도에 찾아왔을 거예요. 그 재물을 본인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아마 비트코인이나 지금 주식이 많이 상승하긴 하죠. 그 재투자를 하셨을 거예요. 아니면은 이득 본 걸 가지고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셨을 건데 기대가 너무 큰 나머지 좀 많이 벌리셨을 거예요. 너무 벌리지, 만약에 가게를 많이 오픈을 하신다면은 평수를 적게 하시는 게 좋고요. 1인 경영하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아마 종업원을 쓰시거나 굉장히 크게 차리셨다면은 데미지가 굉장히 크실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장사가 잘 되길 바라기보다는 좀 유지되는 쪽으로 보시고요. 운영을 하실 때 종업원이 여러 번 있는 것보다는 가장 최소 인원으로 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평수가 조금 작은 데다가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혹시나 네. 이제 만약에 이미 넓은 데로 가신 분들은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넓은 곳으로 가신 분들은 일단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창업을 하고 얼마 안 적응이 안 되시는 것도 있고요. 규모의 판단을 못 하셨기 때문에 장사를 창업을 하시면 6개월 정도는 자기가 마이너스가 나도 버틸 수 있는 자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정도의 자본이 없어서 힘든 거니까 그거에 대한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마음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성질이 좀 급하시거든요, 원숭이띠 분들이. 그래서 바로바로 포기하시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독선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평가를 하실 때 좀 객관적으로 평가하신다면은 그 덜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68년생 원숭이띠 분들 위해서 네. 좀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어떤 비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원래 원숭이띠 분들이 가장 베푸는 걸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밥 장사를 하시면 서비스로 공깃밥을 준다든가 아니면 서비스 안주라든가 서비스로 뭐 디저트를 준다든가 아무래도 부잣집은 아니지만 그 장사 잘 되는 집은요, 거의 보면 뭐 남는 게 없을 정도로 많이 퍼주시긴 해요. 그래서 그게 아마 비법일 거예요. 그래서 적덕을 많이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게 좀 작은 선행들이 네. 좀 크게 올 수도 있다. 네, 크게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 원숭이띠 분들 같은 경우가 무연고 묘지나 무연고로 사망하신 분들을 넋을 위로하시는 거를 하신다면은 그게 가장 큰 비방이 될 것 같네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조금 그것도 어떤 네, 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길 가다가 아니면은 뭐 등산 같은 데 가셨을 때 돌보지 않은 묘가 있을 거예요. 그런 데 이렇게 잡초도 뽑아주시고 아니면 술 한 잔 부어주시면 귀신은 공짜 밥을 안 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만큼 덕을 보실 것 같네요. 이거는 네. 정말 좀 네, 꿀팁인 것 조금 같은데. 제가 좀 선 넘는 발언을 했는데 아무래도 도움 많이 받으실 것 같네요. 네. 정말 꼭 참고하셔서 또 조심해야 될 부분 잘 피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뽑아주실 게 어떤 때일까요? 마지막으로 51세 토끼띠 같은 경우, 자, 51세 토끼띠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제 새가 바뀌고 작년에 이제 미적지간 뭐 이렇게 소송건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의 구설 때문에 힘드셨을 거예요. 아마도, 작년에 사기를 당했거나 재작년에 사기 당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토끼는 조금 여러 군데 굴입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일을 여러 가지를 벌려놨을 경우 많고요. 또 사교적인 면을 좋아할 수 있어서 여러 군데 친하게 지내려고 했다가 여기저기서 구설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작년이나 올해 좀 소송으로 번질 수 있고요. 만약에 작년에 소송이 끝나지 않아도 올해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음력 5월달 정도에 끝날 것 같아요. 좀 희망을 가져서 좋지만 요거를 내가 손해를 하나도 안 보겠다, 일도 안 보겠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소송이 더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조금 양보를 하시거나 아니면 약간 포기를 하신 상태에서 소송에 임하신다면은 본인이 100% 이득을 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소송 관계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먼 얘기 같아도 네. 되게 주변에서 엄청 많이 일어나는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토끼띠 같은 경우 그런 면은 제가 볼 때는 토끼띠가 내년 삼재 드신 띠거든요. 근데 요번에 삼재이신 분들은 복삼재긴 한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51세 토끼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판단이 좀 똑똑하시고 해요. 똑똑하고 하시니까 이분들이 판단을 조금 명확하게 하셔서 소송건이라든가 시비건은 조금 본인이 양보하는 쪽으로 가신다면은 충분히 을사년에는 좀 더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네요. 저 좀 궁금한 게 네. 이런 관제나 소송 이런 네. 부분으로 뭐 좀 찾아오신 분들 많이 계시나요? 네네, 많죠. 좀 보통 어떤 식으로 많이 좀 얘기를 해주시나요? 뭐 재판 진행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짚어드리기도 하지만요. 뭐 결과가 언제 끝나는지 뭐 이런 건 예상을 해드리긴 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나는 일도 손해를 안 보고 상대방이 다 피해를 받겠으면 좋겠다 이런 식이긴 하세요. 근데 너무 이게 해결이 안 됐을 경우에 또 비방을 하나 알려드리자면은
한 3번 정도, 만약에 재판 한 달 전에 3번 정도 법원에 가서 밥도 드시고 식사도 하시고 또 화장실도 한 4-5번 왔다 갔다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그건 좀 어떤 작용을 하는 거죠? 만약에 관에 문제가 생긴다, 아니면은 나의 뭐 명예에 손해가 생겼을 때 관청이나 관청에 있는 뭐 식당이나 이런 곳에 자주 드나든다면 내가 관에서 뭐 소송을 당한 거랑 같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비방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그쪽 가서 살다시피 하신다면 승소하지 않을까 싶네요. 야, 이거 정말 또 중요한 네네네.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2025년 또 새로운 한 해 또 조심해야 될 띠와 나이에 대해 한번 알아봤고요. 네네네. 다 포함해서 네. 한번 메시지 한번 남겨주세요. 뭐 여러 가지 뭐 작년에 어려웠던 분들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잘 되시는 분들은 잘 됐다고 봐요. 그리고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인생이라는 게 고난이 있으면 희망이 있듯이 꼭 항상 안 되란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작년에 힘드셨던 분들은 기대도 크셨겠지만 또 실망도 크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겠지만 올해는 그래도 작년보다 덜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24년보다 25년이 나으니까 좀 더 희망차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